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촬영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본을 쓰려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갑니다. 막상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유튜브를 오래 운영한 사람일수록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성패는 카메라보다 대본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화질이 조금 부족해도 대본이 재미있으면 끝까지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대본이 지루하면 시청자는 30초도 지나지 않아 영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를 이용해 유튜브 대본을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가 끝까지 보게 만드는 대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 과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패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AI를 처음 사용한 한 초보 유튜버는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AI 소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몇 초 만에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상을 만들어 보니 조회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본을 살펴보니 교과서처럼 설명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나 실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만 이어졌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50대와 60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시작해 주세요. 도입에서는 실제 사례를 넣고 중간에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자 완전히 다른 대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의 고민으로 시작하고 실제 사례가 이어지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며 마지막에는 행동까지 유도하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챗GPT인데도 질문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AI에게 대본을 써달라고만 요청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게 될지까지 설명해 보셨나요? 바로 이 차이가 조회수가 나오는 대본과 그렇지 않은 대본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대본 제작 과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AI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하나의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 하나만 달라져도 대본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실패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입력합니다. 챗GPT, 유튜브 대본 써주세요. 이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영상인지, 몇 분짜리 영상인지, 어떤 말투를 사용할 것인지, 교육 영상인지, 재미있는 영상인지, 사례를 넣어야 하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서 해. 이 한마디만 하면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정보를 많이 줄수록 결과는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20년 경력의 유튜브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시청 대상은 50대와 60대입니다. AI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영상 길이는 12분입니다. 도입에서는 시청자의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고 중간에는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각각 하나씩 넣어주세요. 설명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이 정도만 입력해도 챗GPT는 훨씬 체계적인 대본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 사항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딱딱한 설명은 피해주세요.
실생활 예시를 반드시 넣어주세요. 이런 조건까지 추가하면 결과는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실제 답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본은 AI가 교과서처럼 설명만 이어갑니다. 내용은 맞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시청자는 좋은 정보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다른 영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두 번째 대본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혹시 영상을 만들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1시간 동안 첫 문장만 쓰다가 끝난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좋은 대본은 설명보다 공감을 먼저 만듭니다. 사람은 정보를 듣기 전에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들은 대부분 첫 30초 안에 시청자의 경험을 건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법 때문에 2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AI에게 글을 부탁하기 전에 시청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고민인지, 영상을 보고 무엇을 얻어가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유튜브 대본은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에서 좋은 프롬프트가 좋은 대본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챗GPT가 써준 첫 번째 대본이 완성본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대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본은 재료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재료를 어떻게 다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만들면서 챗GPT에게 대본을 부탁했습니다. AI가 약 8분 분량의 대본을 만들어 주었고, 그는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조회수는 100회도 넘지 못했고, 시청 지속 시간도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유튜브 분석 화면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시청자가 첫 40초 안에 영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도입부가 너무 평범했던 것입니다. 영상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듣고 끝까지 영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도입부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챗GPT를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 질문을 했는데 원하는 답은 안 나오고 몇 번이고 다시 질문하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적 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방법을 조금 바꾼 뒤부터는 대본 작성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실제 예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같은 주제인데도 훨씬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훅훅입니다. 좋은 훅은 시청자의 문제를 먼저 보여주고 곧 해결책이 나온다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들은 대부분 첫 30초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AI도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이 영상의 첫 30초를 시청자가 끝까지 보게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도입부를 5가지 버전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의 도입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을 제안해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선택하거나 서로 조합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AI가 처음 만들어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장 좋은 부분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설명만 계속하면 시청자가 쉽게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12분마다 분위기를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다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흐름을 전환하는 문장을 넣으면 시청자의 집중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 실제 화면 예시나 챗GPT 답변 화면을 함께 보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AI는 대본을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안해주는 기획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본을 만들 때도 챗GPT에게 여러 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구성, 두 번째는 도입부, 세 번째는 실제 사례, 네 번째는 마무리. 이렇게 각각 따로 요청한 뒤 가장 좋은 내용만 모아서 하나의 대본으로 완성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AI가 써준 첫 번째 대본을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영상은 수정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I는 그 수정 과정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대본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담은 대본이 아닙니다. 시청자가 끝까지 보고 다음 영상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대본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느새 한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본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을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를 이용해 유튜브 대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본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회수가 반드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제목과 썸네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본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그 영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챗GPT를 이용해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어지는 제목과 썸네일 문구를 만드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를 AI에게 모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이용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더 빠르게 작업하고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하게 해주는 것처럼 AI도 여러분의 능력을 확장해주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제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AI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그 다음 챗GPT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요청합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다시 수정 요청을 합니다. 사례를 추가합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꿉니다. 실패 사례를 넣습니다. 성공 사례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과 생각을 더해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AI가 만든 글이 아니라 AI와 사람이 함께 만든 콘텐츠가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콘텐츠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I는 한 번 질문에서 최고의 답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점점 더 좋은 답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전체 내용을 만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사례를 추가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시청자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처음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대본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챗GPT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에게 막연하게 부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둘째, 첫 번째 결과를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셋째, 실제 사례와 실패 사례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넷째, 도입부 30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다섯째,
AI를 비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유튜브 콘텐츠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완성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AI가 등장하더라도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콘텐츠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AI는 그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AI 인사이트 연구소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챗GPT를 활용해 조회수를 높이는 제목과 썸네일을 만드는 실전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